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혹시 분리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처럼 엄마 곁을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으려고 아이가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처음 갈 때 불안증으로 나타납니다. 학교 가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다 보니 보호자도 너무 힘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리불안이 성인들에게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노년기에도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꼭 엄마를 찾는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나 연인, 때로는 배우자나 자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애착을 느끼고 심적으로 의존하는 대상과 멀어질 때 우울, 불안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보통 신체 증상으로 먼저 전환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두통이나 식욕 저하, 공황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병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검사를 해도 원인조차 알 수 없고 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데도 치료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분리불안에 의한 2차적인 신체 증상이다 보니 이를 모르고 계속 엉뚱한 검사만 하거나 신경 안정제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병이 좀 심해지고 좀 덜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애착 대상과 분리불안을 느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통과 식욕 부진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뇌 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2숟가락만 딱 먹으면 속이 꽉 채버립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0kg 후반대이던 몸무게가 40kg 초반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기운이 없고 4살 난 아이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오후에는 이웃에 사는 시어머니가 와서 돌봐주는데도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위 내시경상에선 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병에 대해 언젠가부터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검사나 치료를 받아도 아무도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생 중이다라는 관점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병이 생긴 걸까요? 바로 남편에 대한 애착 불안과 분리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 전에 보직이 변경되면서 지방에 혼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워낙 일이 많아 2, 3주에 겨우 한 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A씨 병이 심해진 시점이 대략 3개월 전 그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겁니다. A씨는 남편이 워낙 착하고 자상해서 특별한 갈등이 없다라면서도 출장이나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게 제일 불만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애착 대상인 남편이나 혹은 자식이 자신과 심리적 거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밖에 일이 있거나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이런 상황을 유독 못 견뎌합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인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쩌나라는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씨는 남편이 2, 3주 동안은 아예 집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 일반적인 주말 부부와 달리 극도의 분리불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한 아이의 엄마이지만 무의식적인 내면에서 볼 때는 엄마를 찾는 불안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인 셈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아프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A씨의 경우에는 극도의 식욕부진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멀리 떠나버린 자신의 무의식적 엄마나 다를 바 없는 남편이 빨리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는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A씨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A씨는 육아 우울증도 심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A씨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보호받으려는 무의식이 강한데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의 출생이 엄마 자신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신도 남편이 내려다 준 애착의 밧줄을 잡고 겨우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아이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표현을 못했지만 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웃어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정말 못된 엄마인 것 같아서 자책감 때문에 우울감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처였던 남편이 떠나버림으로써 한마디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A씨는 어려서 집안 사정 때문에 홀로 할머니 댁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나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부적절한 분리 경험들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성인기에 분리불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갑작스런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30대 청년 B씨입니다. 동남아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하는데 몇 개월 전 집에 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어지럼증,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증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공포증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근데 다시 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해외로 출국하러 가던 공항버스 안에서는 여지없이 심한 증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는 증상이 조금씩 계속 나타나고 국내에만 들어오면 좀 덜해집니다. 큰 병원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 신경성으로 보인다며 신경안정제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귀국할 때는 멀쩡한데 출국할 때만 증상이 심한 걸까요? 이는 바로 출국이라는 메시지가 B씨 내면에 있던 분리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주재원 생활도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 신혼집도 구하고 또 함께 살 아내의 새 직장까지도 모두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귀국해서 집에만 오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두 분이 전적으로 B씨에게만 매달려서 병원 예약까지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는 거죠. 이렇게 안락한 부모의 자궁을 벗어나 해외에서 홀로 자신의 가정을 새롭게 꾸려서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리불안감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출국 교통편에서는 공황 발작이 심했지만 신기하게도 귀국 교통편에서는 아무 일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B씨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가 오히려 성인기에도 분리불안 양상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불안이 자율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정 신체 부위에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숨은 진짜 원인을 몰라서 계속 검사만 받거나 약만 먹으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여성 C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증과 함께 극도로 심한 식욕부진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 기운이 자꾸 떨어집니다. 공진다니며 좋다는 보약을 먹어도 반짝 효과가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암이나 심각한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계속 걱정을 합니다. 60대인데도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이 심각한 병이 아닐까 질병 정보들을 검색하는 거죠. 자식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증상 패턴은 불안장애가 맞는데 왜 불안한지를 모릅니다. C씨는 집안에 아무 일도 없었고 불안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아들도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도 하나도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C씨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함께 살던 딸이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뒤부터였습니다. 바로 딸에 대한 분리불안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불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기운이 없어 C씨는 혼자 밥도 못 해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들이 이리저리 애를 쓰며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사다가 나릅니다. 하지만 C씨는 밖에서 파는 음식은 못 먹겠다라며 한술도 못 든다고 합니다. C씨는 상담 중에 지나가는 말로 딸이 있었을 때 해주던 집밥이 먹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C씨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불안하고 아팠던 원인이 바로 집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을 해서 이제 멀리 떠나버렸고 결국 자신을 돌봐줄 새 대상은 아들과 며느리인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니 함께 살아도 근처에 살아도 따뜻한 봉양을 받기는 힘들고 이렇게 몸이 아파도 아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다 나르는 것뿐이지 며느리가 손수 음식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C씨는 딸과 아들, 며느리를 놓고 자신을 지켜줄 내면의 엄마를 찾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 무의식에서는 누가 다시 내 엄마가 되어줄 것인가 하고 계속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라도 내면적인 무의식은 4,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착 불안을, 분리 불안을 느끼는 것이나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영유아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 즉 의존과 독립 과정에서 무언가 상처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너무 지나친 과보호나 의존이 지속되었거나 너무 이른 시기에 독립과 분리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과 자립을 배타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내 존재 자체가 약해져서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독립적이 되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해낸다면 상대는 나를 홀로 남기고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기에 특정 상황을 계기로 분리불안이 심해져 버리고 그런 분리불안 때문에 몸 여기저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를 단순히 신체 증상이나 질병으로만 접근하면은 분리불안이라는 실체는 전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환자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애착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지는 삶의 문제로 확대되기가 쉽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동시에 반드시 자신의 애착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몸도 빨리 회복됩니다. 또 보호자들도 환자의 애착 불안과 호소에 등달아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려 버리면 이 병은 더욱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호자들이 무엇보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르기였습니다.